2022년 암호화폐 예측, NFT와 메타버스의 도래와 게임파이의 성장, 시바이누 코인 베타 버전, 다오 출시, 테더 시가 총액 800억 달러 임박, 알트코인 시장 점유율 급증. 2022년 1월 1일 오늘의 암호화폐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0가지 암호화폐의 예측. 2021년은 많은 이정표가 있었던 암호화폐의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모멘텀이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2022년 10가지 암호화폐 예측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 내 포춘 선정 500대 기업. 2021년에는 메타버스의 개념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메타버스 게임과 생태계가 수년 동안 존재했지만 10월 말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변경한 것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성장하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주목시켰습니다.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와 같은 것들이 엄청난 성장을 보인 좋은 예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 모두가 독자적인 메타버스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에도 그러한 전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년 전에는 모든 기업들이 갑자기 전자상 거래나 온라인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제 모든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은 메타버스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21년은 더 넓은 세계가 메타버스를 환영하는 해였다면 2022년은 메타버스가 주류가 될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은행에는 암호화 포모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많은 민간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JP모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설은행이 고객을 위해 비트코인 및 암호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많은 사무실과 고액 자산가의 디지털 자산의 노출 수요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품은 수수료 압축이 일반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민간은행에 여전히 높은 수수료와 높은 이윤을 제공합니다. 암호화 제품을 보유하는 것은 이제 사설은행의 경쟁 우위로 보여지고 있으며 아마도 곧 암호화 상품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큰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세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많은 대형 사설은행은 비트코인을 심각한 자산이 아니라며 무시했고 암호화 관련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2년부터 대부분의 은행은 이 생각을 180도 전환하고 암호화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엘살바도르는 다른 나라에게 영감을 주는가? 2021년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 따르면 현재 은행 계좌보다 비트코인 지갑을 보유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송금을 받는 인구의 70%가 과도한 수수료 없이 비트코인 지갑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최대 12.5%까지 부풀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작은 나라 혹은 많은 관할 구역에서 엘살바도르의 상황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들은 엘살바도르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 2022년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할지 안 할지에 관한 것을 확실히 논의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네 번째, 이더리움의 성공 여부. 이더리움은 시가 총액 기준 가장 큰 스마트 계약이자 레이어 1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평균 거래 수수료가 4달러에서 70달러에 이르는 등 확장성 투쟁부터 터무니없는 수수료에 이르기까지의 레거시 이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가격을 750달러에서 최고치인 4,800달러로 끌어올린 이더리움 2.0에 대한 낙관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립토 커뮤니티는 이더리움에 대해 많은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은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확장성을 제공하며 낮은 수수료가 있는 다른 블록체인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사용자를 잃을 위험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업 웹3의 촉매제. 웹 1.0은 AOL과 넷스케이프 같은 것으로 대표되는 정적 인터넷이었습니다. 웹 2.0은 매력적인 인터넷이지만 메타와 구글과 같은 대규모 기술 업체가 제어합니다. 웹 3.0은 분산되고 권한이 없는 인터넷이지만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인터넷입니다. NFT, 디파이 및 메타버스의 융합이 웹3 생태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촉매제가 되는 것은 게임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5억 명 이상의 게이머가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이 게이머들은 게임 내 자산을 소유할 수 없는 것부터 상호 운용성의 결여에 이르기까지 일부 대형 게임 회사가 행사하는 과도한 통제로 인해 좌절감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1억 5천만 달러의 웹 3.0 게임 펀드가 완벽한 사례로 떠오르면서 게임 시장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지배하고 ESG를 돕는다. 7월까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약 65%가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곳에서 금지된 이후 거의 모든 활동이 캐나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미국과 같이 비트코인 채굴에 더 우호적인 국가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채굴자가 되었으며 2019년 말 4%에서 중국의 금지령 이후 35% 이상으로 활동 점유율이 급증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의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광산 활동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비트코인 채굴이 더 친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산업그룹인 비트코인 마이닝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약 57%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며 그 비율은 미국에서 더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중국 금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에서 가장 큰 긍정적인 촉매 중 하나로 끝날 수 있고 2022년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FT는 메타버스의 도래와 함께 진정한 효용을 찾았다. NFT는 2021년의 크립토버스의 가장 큰 혁신 중 하나였습니다. 메타버스는 2022년에 유틸리티를 더욱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NFT의 인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암호화 커뮤니티와 주류 모두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품으로 여겨졌던 NFT가 이제는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NFT 시장은 2021년이 마감되기 전 상위 100개 NFT 컬렉션의 시가총액이 167억 달러로 230억 달러 이상을 창출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NFT의 범위는 예술, 음악, 게임, 스포츠, 트윗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디지털 또는 실제 자산이 가치를 유지하고 고요한 소유권을 제공하면서 토큰화할 수 있습니다. 게임파이는 게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게임파이는 단일 생태계 내에서 게임과 디파이의 조합으로 정의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연구기관인 후오비 연구소에 따르면 게임파이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관심을 되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요 프로토콜은 게이머들이 애완동물로 수집하여 전투, 번식, 사육 및 애완동물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게임 세계인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게임 생태계는 생태계의 기본 토큰인 AXS와 SLP로 구동됩니다. 이 게임의 하루 사용자는 작년 3월 2만 명에서 12월 250만 명으로 증가하여 9개월도 채 되지 않아 125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하루 만에 972만 달러를 기록하며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적인 게임 산업과 일부 규제 기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게임파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빅4 기업 중 하나인 PwC 홍콩도 메타버스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메타버스 게임 샌드박스의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고급 스포츠카 제조사인 페라리도 스위스 블록체인 스타트업 벨라스 네트워크와 거래를 한 뒤 NFT를 암시했습니다. 2021년을 디파이와 NFT의 해라고 한다면 2022년은 게임파이와 메타버스의 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시바이누 베타 버전의 다오 출시. 시바이누는 사용자에게 시바스워 플랫폼에서 암호화 프로젝트 및 쌍을 결정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분산형 자율 조직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다오원이라는 첫 번째 단계가 앞으로 며칠 내에 구현될 것입니다. 다오원 단계는 시바스왑이 어떤 암호화 프로젝트와 페어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할당 포인트가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즉각적인 권한을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1단계 작업이 완료되면 커뮤니티 피드백을 사용하여 시바이누는 다오2라는 최신 버전을 출시하여 커뮤니티가 멀티시스 팀 품종이 고려하거나 검토할 일반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바이누는 투표 과정을 통제하는 고래를 피하기 위해 가디언즈가 쌍을 나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아무도 진정한 게임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월 22일 시바이누의 가격은 고래가 기존 포지션에 추가된 후 급등했고 한 지갑에서 거의 1억 3,400만 토큰을 구매했습니다. 테더 시가 총액 800억 달러 임박. USDT는 스테이블 코인 경제 46% 차지. 이번 주 데이터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의 거대 테더 코인의 시가 총액은 약 782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테더의 시장 가치는 5.6% 증가했으며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1683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경제 중 46%를 차지합니다. 테더 시가 총액은 800억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20억 달러 미만이 남았습니다. 코인게코의 시가 총액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30일에 약 782억 개의 테더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테더 리미티드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 중인 자산은 785억 달러입니다. 지표에 따르면 테더는 오늘날 암호화폐 경제에서 3.35%, 1683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경제에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더는 엄청난 성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9월 13일 테더의 시가총액은 45달러였으며 782억 달러로 급증한 것은 불과 6년 만에 1732만 %나 증가한 것입니다. 테더는 오늘날 여러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현존하는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거래량을 차지합니다. 테더의 24시간 거래량은 USDT 거래액이 528억 달러로 비트코인의 하루 거래량보다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10일에 255억 달러로 그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2014년 이후 알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3배나 급증했다. 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알트코인은 지난 7년 동안 가치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2014년 이후 알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2014년 21%에서 현재 시장 점유율 62%로 3배나 급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만들어진 이후 2017년 2월 시장 지배력 평가는 86%를 기록했고 그날 이후 80%대 이상으로 복귀한 적은 없었습니다. 2014년부터 알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의 성장은 암호화 자산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나타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알트코인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공간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비트코인의 지배력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트레이딩 플랫폼 연구에서는 알트코인은 더 나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비해 가지고 있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코인으로 모두 수익 보실 수 있게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